드물게 심장질환 이상 반응으로 보고되고 있는 심근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롤씨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얀센이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에 대한 얘기부터 위험성을 최대한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근염 같은 경우 부작용이 무엇이고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로 어떤 층에 발생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 심근염과 관련해서. 이제 심근염은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이 mRNA 기반의 백신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보건당국이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로 30세 이하에서 심근염이 잘 발생한다는 건데, 특히 10대 같이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심근염의 발생 빈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발생 빈도는 모더나인 경우에는 10만 명당 2명, 화이자는 10만 명당 0.8명,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10만 명당 약 1.26명 정도로 심근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근염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은 보통 다른 세포와 달리 한번 사망을 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재생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장인 경우에 심근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보건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발생한 심근염이 하나같이 다 경증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심장에 기본적으로 선천성 기형이 있을 경우에 이제 만일에 그 상황에서 심근염이 생기게 될 경우에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고 또 심근염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긴 관찰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근염이 발생하게 되면 만일에 이제 30대 이하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심근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알려진 바로는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 이후에 심근염 발생이 주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훨씬 더 관찰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심근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흉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 심장 쪽에 통증이 생기면 통상적으로는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30대 이하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특히 2차 접종 후에 흉통 또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쉽게 그 증상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대형 병원을 찾아가셔서 백신 접종 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 보건당국이 얘기하기를 하나같이 다 경증이었다고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확인하고 나서 빠른 처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크게 중한 상태로 가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은 큰 문제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뭐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발생 빈도로만 보면 모더나 같은 경우 10만 명당 2명, 화이자는 10만 명당 0.8명인데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발생 빈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접종했는데 이제 2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발생하는 희귀 혈전 부작용에 비해서는 오히려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데이터인데 이제 태어난 사람 295명 중에서 79%는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한 20% 정도는 사망한 사람은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이제 한 분 정도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약간의 후유증이 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설레우 교수님이나 저나 그리고 미국의 CDC 같은 방역 당국이나 우리나라의 방역 전문가들이나 공이
현재까지 나온 신근염 데이터를 놓고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과 비교했을 때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근염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혹은 기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특정 군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죠. 네, 이제 그 특정 군을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설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저의 의견은 아니고 제가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부 주도로 해서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에 화이자 백신을 1차와 3주 간격으로 1차와 2차를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근염 데이터를 봤더니 30대 이하의 남성에게서 주로 생기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또렷하게 높아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대 남성보다는 10대 남성에 비해서 1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남성들이 신근염 부작용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고3 학생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한 70만 명 정도 해당자가 한 예. 7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30대, 40대가 9월 모의 수능 평가에 응시를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안이기 때문에 예. 지금 20대 혹은 30대, 40대들 중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의 수능 평가에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맞고 싶어서 사실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일부 30, 40대들이 수능을 보겠다고 해서 모의평가 예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30대, 네. 40대들이 이제 수능 모의평가 예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10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텐데 10대 청소년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몇 건 정도.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예.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8건 정도의 신근염 부작용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태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데이터만 놓고 예. 보면 그러면 그 안에는 고3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3 학생들은 8월부터 시험을 보는 11월 말 12월 초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신근염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본인이 가볍게 치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남은 시험을 앞둔 그 중요한 시간에 신근염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2주에서 4주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예.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2주에서 4주 정도의 입원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 가는 후유증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남는다 그러면 10대 고3 학생의 심장에 신근염 때문에 생긴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강 기자의 의견은 고3 접종에 대한 의견을 좀 화이자 접종을 좀 네, 보류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 고3 접종을 좀 보류해야 된다. 고3 접종을 할 거였으면 저는 그 화이자 백신이 만약에 미리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좀 일찍 했어야지 시험을 한 100일 정도 앞둔 시점에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거기다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은 이상 반응도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어떤 거죠? 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은 1차 때보다 2차 때 이상 반응이 센데 그 이상 반응의 센 정도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반응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 자, 그러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그 몸의 면역계 반응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상 반응이 더 셀 가능성이 큰데 화이자 2차 이상 반응을 딱 맞으면 그게 8월 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한 3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2주에서 3주, 4주 정도 이상 반응 후유증이 갈 수도 있는데 한참 집중해서 공부를 네. 해야 될 때 이상 반응 때문에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3개월 앞두고 신근염 그리고 또 2차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이 화이자 백신을 예. 일괄적으로 고3들한테 접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우려를 하는 이 방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방송 보고 고3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이 댓글을 주셨거든요. 고3을 포함한 수험생 수능 전에 백신 맞아야 할까요? 라고 주셨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능을 남겨둔 고3에게 좀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고3에게 백신 접종을 먼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강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화이자 백신에 심근염이 없었을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수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능에 있어서의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상 백신을 이제 검토하다 보면은 화이자 백신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하게 된 건데 화이자 백신이 이렇게 이제 심근염을 일으키게 됐다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온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중간 지대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선 위험 대비 이익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우선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심근염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심근염이 안 생기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긴 심근염이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증에 이르렀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심근염이 생겼을 때의 위험을 방금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감염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3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감염이 된 상태로 어딘가 치료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또 확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지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예약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약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예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들이 접종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고3에게 마치 의무적으로 다 접종하기보다는 예약에 동참하고 위험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어서 또는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뭐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설령 교수님이 약간 이제 의견이 좀 다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지금 학교 1년 6개월의 방역 상황을 보면은 지역의 유행 상황이 지역의 방역 상황이 좋으면 학교는 상당히 안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3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역량을 쏟기보다는 차라리 학교는 지금처럼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방역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오히려 고3 학생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여러 기전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생 형 누나들이라든가 20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좀 지역사회의 방역 상황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백신 접종의 방점을 좀 찍는 게 오히려 더 학생들을 보호하는 우회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